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김수연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할 내용은 도장공사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의 정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고요. 먼저 우리 도장공사는 최종 건설공사 중에서 최종 마감 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도시의 이제 미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방수와 방청과 방내화 그리고 방식, 그다음에 단열, 차열, 그 다음에 방식, 그 다음에 특수 도장까지 이렇게 많은 분야의 마감 공정으로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장공사는 최근에 그 고도화 기술로 해서 로봇 자동 시공에 대한 그러한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실제로 실용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도장공사의 고도화라든가 마감 공정으로서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기준들이 굉장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 기준으로서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있는 도장공사 건설 기준이 다인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설계 기준이 많은 공정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약 495건의 그러한 기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장공사는 건설 기준이 없고 단지 타 공정에 한 2줄에서 5줄 정도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21년도에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전면적으로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도장공사 부분에서도 개정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총 주요 내용으로는 총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적용 범위가 기존에는 금속면이란 목재면, 광택 수승조력 이와 같이 지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러한 적용 범위에서 누락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용어에 있어서도 지금 도장공사의 용어는 전문 용어로서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빠져 있고 또 정의가 내려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자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그것을 KCS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공 일반에서 바탕이 타 공정의 이제 방수 공장과의 바탕에서의 함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8% 이내라는 그러한 것으로 개정을 했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사항이 지금 재료별 도장 공정에 있어서 기존에는 도포량으로 저희가 품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포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에서의 지키고 서서 그거를 보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가 가능한 건조 도막 두께로 명확하게 품질 관리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럼 과연 도장공사에서의 하자 판정 기준은 하자를 판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앞서서 박승국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도장공사에는 지금 마감부위 균열이라는 이러한 하자 여부 판정에 모두 마감공사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 마감공정이라고 하면은 이 미장과 그리고 타일, 석재, 방수, 내화 도배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범위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의 설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각각의 그러한 공정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재료적인 거라 시공적인 측면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기존의 균열이라는 이러한 하자로 볼 때에 시멘트를 베이스로 한 콘크리트 구조체나 미장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균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료라든가 수지를 기본으로 하는 이런 도장공사에서는 균열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미장 같은 경우 후막 형태의 마감재로서의 미세균열이란 균열로 표현을 하지만 도장은 방막입니다.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그런 방막이기 때문에 도장 갈라짐이라는 표현 용어의 개정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좀 사진으로서 저희가 자료를 근거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와 같이 도장 부위는 균열이 일정한 방향으로 균열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도 균열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장공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하자는 균열이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박리라든가 또 벗겨짐, 이러한 갈라짐, 이런 형태의 하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있다 보니 우리가 기존의 도장공사에서 나타나는 이런 갈라짐이라든가 변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선행공정, 즉 바탕 콘크리트에서 발생되는 균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곰보, 레이턴스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도장공사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결로 및 곰팡이, 그리고 누수 오염, 미장면 들뜸 이런 부분들도 최종 마감 공정이라는 그런 이유에서만으로 우리가 도장공사에서 이러한 것을 다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명확한 사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콘크리트 균열은 이와 같이 0.3mm 이상 미만으로 기준으로 우리가 근거로 잡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방향성을 갖고 명확한 균열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균열 속에서 과연 그 위에 상부에 마감 공정으로 도포되어 있는 도장이 얼마만큼 견딜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갈라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장 균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 균열, 망상 균열이지만 이런 균열에서의 마이크로미터의 도장이 도저히 여기서는 감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장공사는 이와 같이 이 갈라짐뿐만이 아니라 박리라든가 박락이 함께 일어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엄연히 있는 도장공사에서 명확하게 하자 판단 기준으로 가져간다면 이것이 보다 판정 기준으로서의 큰 역할을 가치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뿐만이 아니라 하자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콘크리트 균열에서의 마감 공정으로 같이 묶어서 콘크리트 균열에서 발생되는 균열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기타 사항들과 함께 묶어서 같이 도장균열로 도장에서 균열이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지금 현재 판정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과연 0.3mm라는 이것이 도장공사에서 지금까지 보셨던 그런 현상들을 보셨을 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자 판정 기준에 보면은 이 도장 도장 폭이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균열과 함께 보수폭, 보수면적, 보수면적률 이와 같이 혼선해서 같이 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하자 분쟁 사례가 지금 박승국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자 분쟁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자 분쟁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조사된 것 같이 도장 바탕의 표면 갈라짐 강도 저하로 인해서 도장이 갈라짐이 생겼고 견출물 탈락, 바탕 콘크리트 구조체 분열, 그 다음에 바닥 표면 강도 저하, 그 다음에 구조체 내외의 결로, 그리고 습기, 이런 부분들, 선행공사로부터 전이 되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도장공사에서 갈라짐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많은 시간을 거쳐서 그 선행공정과의 그러한 의견 충돌에서 결국에는 최종 마감 공정인 도장공사에서
이 모든 하자 보수 비용을 감당하면서 끝내는 업체와 해당 업체와 거래가 중지되는 이러한 파단도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장 소송 사례입니다. 하장 소송 사례는 조금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 지금 기존에 하자 소송이 발생을 했을 때는 법정에서 각각의 그러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근거로 인해서 뚜렷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공사에서의 그런 하자로 우리가 법정에 갔으면 그 법정에서 소송이 다툼이 있으면 끝내는 도장공사에 승소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 도장공사에서 이러한 승소까지 가기에는 엄청난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것과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하에서 결국에는 도장공사의 승소로 가지만 손해는 각각 다 본인들의 몫이 되는 이러한 사례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설정이 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지금 뭐 박승국 실장님께서 발표하셨듯이 미결되는 그러한 하자에 대한 소송 법정인 그러한 판단 다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가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명확한 판정 기준을 마련을 해서 우리가 미결되는 하자도 또 저감시키고 또 도장공사에서 이러한 전문업체에서의 억울함도 없고 또 이러한 상황 속으로 이 판단 기준이 꼭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2022년 12월 21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는 기본법에서 수급인 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이라는 이러한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오게 되면은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이런 기준들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은 급한 매우 시급한 이러한 개정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반영을 했을 때 우리가 갈등 해소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연구를 한 1년여에 거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그럼 반영을 해서 우리가 개정안을 어떻게 명확하게 가져가면 좋겠는지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총칙 부분에 있어서 도장공사의 세부 공정이 기존에는 이와 같이 수송도료 도장 매우 중요한 우리가 많이 활용되고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는 수송도료 도장, 그 다음에 광택 수송도료 도장, 자연건조용 알키드 수지 도료 도장 이와 같은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2021년 국가건설기준 도장공사 표준시방서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개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감 부위 균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마감 부위의 그런 광범위한 균열에 대한 범위를 미장과 도장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미장 부분에서 나타내는 균열과 그리고 우리가 도장공사에서 나타내는 도막 갈라짐이나 벗겨짐이나 그 다음에 변색, 들뜸, 박리, 보식, 탈락 이와 같이 국한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하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 그 연구에서는 선행공사에서의 그런 수행되는 선행공사 작업을 명확하게 이와 같이 콘크리트, 강제, 모르타르 등 바탕체 견출, 양생 작업의 미비, 구조체에서 발생한 습기, 결로, 누수, 균열 이와 같은 것들로 명확하게 제안을 함으로써 구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도장공사의 하자로 하자에 국한한 그러한 책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실 도장공사에서 기존에 발생되고 있는 하자들을 책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현행에는 우리 도장공사에서도 미시공이나 오시공에 대한 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장공사에서 발생되는 미시공이나 오시공 하자에도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자 조사 방법입니다. 하자 조사 방법도 같이 콘크리트 균열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도장공사에서 발생한 것들도 함께 지금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미장과 도장으로 구분을 해서 관련된 균열 조사 방법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46조 2항에 지금 미장 부위, 그 다음에 도장 부위에서의 도막 갈라진 벗겸 색분리 기포 등의 화자에 대한 유관조사, 두들김 조사에 대한 명확히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행공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언급을 해서 우리가 선행공정에서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별표 5에서의 그러한 46조 2항의 1항에 의거해가지고 마감부에 대한 하자 조사는 선행공사 작업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라고 명확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감 부위는 지금 굉장히 지금 광범위한 그런 측면에서 하자 판정 기준이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장과 혹은 도장 부위로 명확히 구분을 함으로써 우리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에 가장 큰 목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도장공사에서 기존에 균열로 모두 통송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도막 갈라짐이라는 도장공사의 하자만의 용어를 설정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자가 발생했을 때 판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도장공사의 최종 마감 공정이라는 이런 공정의 특별성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선행공사로부터 연계되는 이어져는 그러한 하자들은 반드시 이번에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 가장 이번 하자 판단 기준의 가장 큰 그러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장공사에서 하자 판정 조사 방법 보수 기준을 보완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미결되고 있는 하자들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문으로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장공사에서 이러한 나오는 문제점들로 인해서 받는 그런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고통을 감소가 된다면은 보다 도장공사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보다 많은 노력과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로 이번에 지금 제가 한 1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